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해드리는 JD&D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도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에 달라진 5가지 핵심 변경된 사항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까지 벌써 6년차가 됐죠.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이 6년차가 됐는데 올해는 특별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 그리고 어떤 것들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접수하는 과정에서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내가 꼭 필요한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좋아진 점도 있고 또 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일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달라진 점 5가지는요. 1년 설비 예산 및 자부담 비율이 좀 변동되었고요. 신청 자격 조건도 좀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설비 구입 방법도 달라졌고 의무 사용 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그러니까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설비 예산 및 자부담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부지원금 70%, 자부담금이 30%였는데요. 올해는 정부지원금이 60%, 자부담 비율이 40%로 지원금액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더 좋아진 점도 있으니까요.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작년의 기준에는 정부지원금 4,200만원에 자부담 1,800만원에 하프인 900만원, 합산해서 5,1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이 예산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을 컨설팅 업체에서 연결 비용, KPI 연동 비용, 프로그램 비용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사실상 설비로 살 수 있는 금액들은 적게는 한 3천만원에서 많게는 한 3,500만원 사용한 걸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면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것이 정부지원금이 3,600만원, 자부담은 2,400만원이지만 보신 것처럼 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물 처리, 인건비나 급여 같은 걸로 계산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돈은 1,2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합 3,600, 1,200을 합한 4,800만원까지 설비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설비 금액으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작년에는 이 정부 지원과 합산된 금액 중에 일부를 KPI 연동 비용이라고 해서 컨설팅 업체들이 비용이나 공급사가 비용을 가져갔다면 올해는 그 분야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그냥 모든 금액을 모두 필요한 설비로 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800만원짜리 설비를 내가 구해서 신청해서 그냥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이어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4,800만원 안에서 필요한 설비는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설비가 2개라면 2개도 살 수가 있고, 만약 예산 상황에서 3개가 필요하다면 3개 다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비들이 소상공인 24에 등록된 공급기업, 설비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좀 바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거나 원했던 설비들이 공급사 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설비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5월 18일 접수 기간이 열리면 그때 업체들을 보시고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면 꼭 4,800만원을 다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설비가 한 가지고 사고자 하는 예산이 아래와 같이 3천만원 한 대라면 그 해당하는 설비 금액 만큼 정부 지원과 자부담 비율이 예산의 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부담도 줄겠죠. 정부 지원도 줄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예시를 보였지만 3천만 원짜리 설비와 1,800만 원짜리를
설비 두 개를 합쳐서 4,800만 원짜리 설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에서 충족해서 쓸 수 있고요. 이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이 만약 3,600이다. 자부담이 1,200이다. 도합 4,800이지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200이 초과되겠죠. 이거는 초과 200만 원을 별도 부담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일단 정부 지원금은 3,600만 원 안에서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살 수 있는 설비는 소상공인 24에 등록된 공급사, 설비 업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경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사업 신청할 때 이제 개별형 신청하시면 되고 지원 분야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던 간에 1번과 2번 공정기술형이나 생활 문화형에 보통 포함이 될 거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뭐 밑에 현안 문제 해결형에 해당한다면 그냥 현안 문제 해결형이라고 체크만 하신 문제니까 이건 사실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냐라고 본다라면 사실상 작년까지는 어떤 조건이 없이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는 다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라진 게 매출 규모를 봅니다. 25년도 매출 규모가 2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합산 평균 2억 이상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필요가 사실상 없고요. 요즘에 모든 정보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스크래핑을 해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제조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로 끊어진 매출액이 25년도에 2억 이상이 된다. 아니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합산해서 평균 2억이 된다. 라고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체크사항이니까요. 해당되신다면 이 변경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라진 세 번째입니다. 어떤 설비를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이제 설비는 작년 기준 25년도까지는 내가 사업 계획서 안에 작성된 설비를 선택해서 살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설비가 풀 등록, 공급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컨설팅 업체 또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 기업의 역할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저희 같은 이 컨설팅 업체를 제외한 설비 업체가 직접 공급사로 등록해야 되는데요. 이 공급사는 2월에서 3월에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24 사이트에 이 공급 기업이 여러분들이 신청 가능한 5월 18일부터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설비, 아까 예산이죠. 정부지원금 3,600, 자부담 1,200을 포함한 이 모든 예산에 대해 필요한 설비를 그 툴 안에 올라온 설비 업체에서 설비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설비를 사는 데 있어서 꼭 소상공인 24 5월 18일부터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예산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고 싶어도 그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5월 18일부터 확인해서 볼 수 있으니까 공고가 시작하는, 접수가 시작하는 5월 18일부터 사이트에 본 후에 그 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정부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이 4,200이었고 자부담이 900이었기 때문에 5,100만 원에서 컨설팅 업체나 이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금액을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상으로는 설비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3,000에서 3,500만 원에서 쓸 수 있었다면 올해는 그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장치나 KPI 연동은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예산이 준 정부지원금 3,600만 원에 자부담은 조금 올라서 1,200, 합쳐서 4,800 모두를 필요한 설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설비가 공급 틀, 소상공인 24에서 정해놓은 공급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설비 업체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가 내가 필요한 설비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하나가 아닌 여러 개도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다. 오버되는 금액 그대로 추가로 해서 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옆에 보이는 프로그램 도입과 선택상에서 내가 다른 프로그램, KPI 연동이나 데이터 수집장치는 필요 없지만 이 설비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부분은 4,800원 예산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6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건 임대로 써야 되고요. 6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CAD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 설비를 쓰려면. 그런데 그거는
구매가 아닌 임대 처리로 해서 2년간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600만 원 한도에서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난 필요 없고 오로지 설비만 필요하다. 데이터 수입 창은 무상이니 난 모두 설비에다 쓰겠다. 그러면 설비 금액으로 전액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모든 예산을 어디서 소상공인 입사에서 올 초에 모집한 설비 공급업체 툴 안에서 필요한 설비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 거기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설비는 살 수 없다. 이게 달라진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은 또 달라진 네 번째 이유입니다. 뭐 계속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크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임대로 설비를 구매했습니다. 설비 가격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가 완료된 협약 기간은 6개월이었고 협약 기간이 끝나면 2년간의 의무 사용 기간이 있었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움이 있었다라면 올해부터는 구매입니다. 설비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구매한 설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상 5년의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유지한다는 게 있고 설비업체로부터 기본적인 무상 AS 기간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간은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설비업체를 통해서 AS 지원받고 유지는 5년이다라는 게 주요 맹점이고요. 또 하나 이 설비를 5년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매년 1회 정도의 불시 점검을 통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또 설비를 잘 가동하고 있는지를 체크받는다는 거 이거에 따라 또 부정 행위가 있으면 환수 조치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상기하시고 꼭 필요한 설비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원을 많이 받는 대신 꼭 잘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크게 바뀐 내용이죠. 사업계획서가 영상 사업계획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주 간편하게 영상으로 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필히 중요한 것은 대표자 또는 이 과제 책임자가 필히하셔야 된다는 거. 다른 분이 하시게 되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현장 평가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설비가 꼭 필요한 대표자님께서 직접 의사 전달, 표명하시는 것이 합격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 사업계획서는 지금 1번서부터 6번까지 이 6개에 나누어서 짤막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먼저는 자기소개를 10초 내외로, 그 다음에 제품 및 공정,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또한 15초 내외로, 세 번째는 어떤 공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 어느 공정에 속하는지 그 공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가 어떤 것인지를 30초 내외에서 그리고 이 설비가 왜 꼭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설비를 놓을 자리를 촬영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40초 내에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간단하게 끝인사계죠. 저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짤막한 인사말로 이 10초 내에서 영상을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부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단위 10초, 15초, 15초 단위로 영상을 하나하나 제목에 따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또 편집할 수 있는 요즘에 기술들이 많으니까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기가 시간이 길면 어려우니까요. 주어진 시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올해 2026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가 꼭 사업에 필요했던 설비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한 컨설팅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움도 드렸었는데 국가가 5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좀 끝났다고 보시고 이제 직접 필요한 설비들이 있다면 5월 18일 날 설비를 보시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하신 후에 원하는 설비 업체를 통해서 설비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시길 저희가
기원해드리고 올해는 오히려 이 사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경제 지원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설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